매출 총 이익률의 향상과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은 기업이 재무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매출의 증가와 함께 비용 구조의 개선,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업이 본업에서 보다 강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고, 이것은 장기적인 수익성 개선과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이 크게 향상된 긍정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현금 흐름과 잉여현금 흐름의 증가는 기업이 본업에서 점차 더 많은 현금을 생성하고 있다는 신뢰를 주겠죠. 또한 모 회사로부터의 자금 지원은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고 향후 투자의 여력을 확보하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GE 버노바는 에너지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이래 막대한 전력량을 소비하는 데이터 센터의 증설과 함께 에너지 기업으로서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2.0 출범과 함께 가속화될 가스 및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관련 정책에 따른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GE 버노바의 성장 잠재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가스터빈 및 서비스 계약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의 가시성이 뚜렷해지면서 GE 버노바는 미국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포지셔닝을 확립한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회사는 AI 기반 전력 인프라의 핵심으로 떠오른 가스터빈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이는 향후 더욱 중요한 경쟁 우위를 제공할 것입니다. GE 버노바는 이와 같은 전략적 위치를 바탕으로 향후 에너지 산업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갈 중요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GE 버노바는 2월 2일 GE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독립적인 회사로 출범한 이후 첫 해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전에 GE 버노바는 GE의 일부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가 이 사업부가 독립적으로 분리되어서 새로운 회사로 출범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회사는 효율적인 경영을 바탕으로 이익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고 안정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주문이 매출을 초과하면서 성장 가능성을 더욱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2014년 4분기 실적을 보면 GE 버노바는 매출 106억 달러, 에비타 11억 달러, 주당 순이익 EPS 1.73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소폭 웃돋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4분기 동안 주문량은 13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연간 주문량은 440억 달러로 7% 증가했고, 연간 매출은 349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회사의 성장을 입증했습니다. GE 버노바의 사업부는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파워, 전력, 그리고 윈드, 풍력, 그리고 일렉트리피케이션, 전력망, 이렇게 세 가지 사업부가 있습니다. 하지만 GE 버노바의 풍력 산업, 특히 해상 풍력 부문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분기 풍력 부문 주문량은 20억 달러로 매출 31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하면서 전년 대비 41% 감소했습니다. GE 버노바는 육상 풍력 사업에는 수익을 내고 있지만 해상 풍력 사업은 여전히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GE 버노바는 사업 전망이 개선될 때까지는 새로운 해상 풍력 주문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풍력 사업의 어려움은 이미 예상된 바지만 GE 버노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성과가 안정적입니다. 회사는 연말 기준으로 현금 82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고, 이는 독립한 당시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재무 상황이 매우 견고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025년 예상 매출은 360억 달러에서 370억 달러 사이로 월간은 2025년 에비타가 약 31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GE 버노바는 가스 발전과 전력화 기술에 대한 기록적인 주문을 받으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력 정책이 이들 사업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의 성장 잠재력을 더욱 높여주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부터 GE 버노바 2024년 1년간의 어닝 프레스 릴리즈, 실적 발표 자료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GE 버노바는 파워, 윈드, 일렉트리피케이션 이렇게 세 가지 사업부로 나뉜다고 살펴봤었죠. 사업부별로 실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워, 전력 사업부입니다. 전체 연간 주문액은 약 218억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25%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총 매출은 181억 달러로 전년도 대비 4% 증가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전력사업부의 주문액과 총 매출이 증가한 주요 원인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먼저 218억 달러의 주문액은 가스 발전 장비에 대한 강한 수요와 발전 서비스의 성장에 힘입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출 또한 가스 발전 부문이 주도하면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세그먼트 에비타가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은 매출에서 각종 비용들을 제거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하는데요. 에비타란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차감 전 이익으로 기업이 본업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나타내고 운영 성과를 평가할 때 사용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과 비슷하지만 감가상각비와 이자, 세금을 제외한 수치로 기업의 본업 성과만을 더욱 명확히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 세그먼트 에비타는 약 23억 달러였고 세그먼트 에비타를 매출로 나눈 세그먼트 에비타 마진은 12.5%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에비타는 서비스 강세, 더욱 수익성 높은 장비 판매량, 그리고 지속적인 생산성의 향상이 물가 상승을 상쇄하면서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전력사업부 부문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시면 4분기에는 영국의 넷제로 티세이드 발전소 프로젝트에 대한 주요 계약을 확보했다고 해요. 이것은 탄소 포집 및 저장이 가능한 세계 최초의 가스화력 발전소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윈드 풍력 사업부를 확인해 볼게요. 전체 연간 주문액 약 71억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서 38%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총 매출은 약 97억 달러로 1% 감소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연간 주문액은 육상 풍력 장비의 감소로 인해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 매출의 감소는 해상 풍력에 의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풍력 사업부의 세그먼트 에비타는 약 마이너스 6억 달러였고 세그먼트 에비타 마진 또한 마이너스 6%였습니다. 풍력 사업부는 에비타가 마이너스를 나타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숫자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육상 풍력 사업은 아직 수익을 내고 있지만 해상 풍력 사업의 손실로 인해서 여전히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 앞에서 언급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E버너바는 사업 전망이 개선될 때까지는 새로운 해상 풍력 주문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살펴봤었죠. 세그먼트 에비타 마진이 마이너스더라도 전년도에 비해서는 상황이 나아진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육상 풍력 부문 덕분에 전년도와 비교해서 더욱 개선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윈드 사업 부분을 확인해 보면 2024년에 미국 육상 풍력 재활용 주문에서 1기가와트를 초과하는 주문을 확보했고 이것은 2023년 대비 76%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일렉트리피케이션 전력망 사업부의 실적에 대해서 확인해 볼게요. 먼저 연간 총 주문액은 약 157억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서 19% 증가했고요. 총 매출액은 75억 달러로 18% 성장한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총 주문액은 그리드 장비와 전력화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증가했고요. 매출 또한 그리드 솔루션 부문이 주도했다고 합니다. 세그먼트 에비타가 약 7억 달러, 그리고 세그먼트 에비타 마진은 9%로 확인이 되는데요. 더 높은 거래량, 가격, 생산성 향상 덕분에 에비타가 상승한 것이라고 합니다. 전력사업부는 급속히 성장하는 백로그를 확장했고 4분기에는 독일과 한국에서 2개의 HVDC 주문을 포함한 백로그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GE버너바 2024년 1년간의 손익계산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4년 12개월 동안 총 매출이 약 349억 달러, 그리고 매출 총 이익이 약 60억 달러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매출 총이익을 매출로 나눈 매출 총이익률이 2023년에는 13%였고 2024년에는 17%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2024년에 매출 총이익률이 증가한 것은 기업이 본업에서 더 높은 수익성을 달성했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매출에서 직접적인 생산 비용을 제외한 후 남은 이익의 비율로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익을 올렸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수치가 증가했다는 것은 기업이 원가 절감, 가격 인상, 혹은 더 수익성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성을 개선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출 총이익에서 각종 영업 비용들을 제외하고 남은 영업 이익을 살펴보면 전년도에는 적자였는데 올해 흑자로 전환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영업이익이 이렇게 플러스로 전환되었다는 점은 기업이 본업에서 더 나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음을 나타내겠죠.
영업이익은 기업의 핵심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기업이 운영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흑자 전환은 수익 증가뿐만 아니라 비용 관리나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매출 총 이익률의 향상과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은 기업이 재무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매출의 증가와 함께 비용 구조의 개선,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업이 본업에서 보다 강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고, 이것은 장기적인 수익성 개선과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G번호바의 재무상태표 확인해 볼게요. 먼저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기업은 현금을 약 82억 달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3년 15억 달러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라고 살펴볼 수 있겠죠. 2024년에 현금이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 현금 흐름표를 살펴보시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2024년에 약 25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11억 달러에서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회사가 본업에서 현금을 창출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보여주겠죠. 영업현금 흐름의 증가는 회사의 기본적인 영업활동에서 현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생성하는지를 나타내고, 이것은 회사의 재무 안정성과 향후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서 유형자산 및 소프트웨어에 투자한 금액은 2024년에 약 8억 달러로 영업현금 흐름에서 나온 자금으로 충분히 투자 지출을 커버하고 남을 정도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투자 지출을 빼면 잉여 현금 흐름이 약 17억 달러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투자 지출을 빼면 잉여 현금 흐름이 약 4억 달러였던 점을 고려하면 2024년에 현금 창출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겠죠. 잉여 현금 흐름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서 창출한 현금이 투자 지출 후에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나타내고, 이 수치가 증가했다는 것은 기업이 자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을 살펴보시면 Transfer for Parent 라는 항목으로 약 3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받은 내역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모 회사가 자회사의 운영을 지원하거나 투자하기 위해서 자금을 제공한 것을 나타냅니다. 즉, 모 회사가 자회사의 성장을 위한 투자를 지원하고 자회사가 운영을 위한 자금을 받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 조달은 자회사의 재무적 부담을 덜어주고 현금 유동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겠죠. 결론적으로 2024년에는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이 크게 향상된 긍정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현금 흐름과 잉여현금 흐름의 증가는 기업이 본업에서 점차 더 많은 현금을 생성하고 있다는 신뢰를 주겠죠. 또한 모 회사로부터의 자금 지원은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고 향후 투자의 여력을 확보하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렇게 현금 흐름을 살펴보면 회사는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현금 유동성을 가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G번호바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살펴볼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G번호바의 재무제표 분석을 자세히 해봤습니다. 마무리로 최근 G번호바에게 일어난 이벤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 G번호바의 주식은 무려 22%나 하락했다고 해요. 이번 하락을 일으킨 원인은 바로 중국에서 개발된 AI 챗봇인 딥시크였습니다. 이 AI는 전력 소비가 많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존의 예상과는 반대로 저렴한 비용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렴한 AI가 데이터 센터 투자를 줄여서 미국의 전력 수요 성장에 제동을 걸 것이라고 예상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데이터 센터의 성장은 전력 수요 증가의 약 20%를 차지하면서 앞으로 전력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수요는 연간 3에서 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것은 과거의 낮은 증가율에서 크게 상승한 수치라고 해요. 이번 주식 하락이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전력 수요에 대한 재고를 촉발시키긴 했지만 실제로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많은 전력 수요를 촉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G번호바는 여전히 장기적인 성장의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의 사업 백로그에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와 같은 대형 기업들의 수요가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향후 회사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GE 버노바의 가스터빈 사업은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고 전력 수요 변화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결국 이번 주식 하락은 전력 수요와 AI 기술에 대한 기존의 예상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조정일 뿐 GE 버노바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회사는 여전히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고 향후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